여당에선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김정은 관저 15호였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민감한 곳에 은밀하게 무인기를 보냈다고요.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를 하늘에서 내려본 모습입니다. 노동당 청사와 외무성이 몰려있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15호 관저가 보입니다. 김정은의 여러 숙소 중 추정되는 한 곳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실제 드론사령부에 근무 중인 간부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서 보낸 무인기 도발 목표 지점이 15호 관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계엄을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김정은을 상징하는 장소를 골랐던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군이 지난해 말 최소 3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냈는데 10월 3일 1차로 보낸 2대, 10월 8일 2차로 보낸 넉 대가 이곳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까지 들어가서 전단을 뿌리게 할 정도의 대담한 작전을 하려면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전이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13일은 3차 작전으로 무인기 한 대를 북한 군부대가 밀집한 남포 일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군은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내란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그동안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서 합참이 패싱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합참에서 작전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직접 드론사에도 지시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특검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닷새 전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합참도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작전상의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 확인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본부장은 또 김 전 장관 측의 무인기 작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김 전 장관이 화를 내며 무인기 투입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북한 평양과 남포 그리고 중부 지역으로 가다 경기 연천에 추락한 무인기까지 진술하는 등 합참 지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무인기 작전에 합참이 배제돼 왔다는 일부 보도들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평양 무인기 작전 내용들은 의장과 작전본부장만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현역 장교들이 합참을 배제했다고 진술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김용대 피고인 변호인으로 했습니다. 재판장님, 근데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특검보는 안 나오셨나요? 재판장님, 그 특검법상에는 특검보 제정이 개정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특검보 없이는 법정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한 소송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법 제8조 2항 후문에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 저 점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 제정의 원칙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공판 개정할 때 당시에는 당연히 법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특검보는 안 나오고 파견검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소송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저는 특검보 없으면은 개정 이 소송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란 외환특검법 8조 2항에 보면은 명문으로 일단 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좀 봐주십시오. 재판장님, 그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 건 일단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피고인들 인정신문 마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계속 재판님, 진행할지 인정신문 여부에 자체가 논의해 적법한- 보겠습니다. 재판님 죄송합니다만 인정신문 자체가 법정 구성에 적법하게 구성된 걸 전제로 해서 진행된 절차인데요. 특검보 지금 파견검사들은 특검의 소송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 감독을. 근데 지금 소송 특검은 없고 특검보도 없는데 과연 파견검사들이 특검이나 특검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단 와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가 있다 확인한 후에 뭐 잠깐 퇴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정하지 않는 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재판장님. 저희들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이렇게 진행한 예가 있었습니까? 예,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진행한 어떤 예가 사건에서 있고 이제 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그 특검법 8조 2항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특검법 제정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맞습니다. 이 그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보의 지휘 감독은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도 동일하게 특검보가 출정한 다음에 그 특검보의 지휘 감독 아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검보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로만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판단되고 특검법 8조 2항의 취재도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재판장께서는 이 사건 공판 일정을 잡기를 6개월 내에 마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면서 그 지휘 감독권에서는 완화해서 보는 거는 법 해석의 원칙에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는 그러면은 지휘 감독권 행사를 한다는 걸 입증을 해라, 소명을 해라 라고 됐는데 결국 소명이 안 되니까 특검부가 결국 제정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서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이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견검사만 있어서 과연 이거 특검의 지휘를 받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추적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오늘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상황을 떠나서 규정 자체에서 제정 없이 공소유지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니까 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제가 말을 할 때 좀 재판장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상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님, 물었으니까요. 이하상 변호사님, 예, 예. 예, 지금 그 검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전에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양보를 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상 제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판장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무슨 시혜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얘기인데 검사에게 그런 식의 권한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명문의 규정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정 없이라고 되어 있지 개정 요건으로서의 검사의 제정, 즉 특별검사의 제정을 결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검사 측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견검사는 지금 특검 보도 사실은 특별검사에게 대해서는 보충적인 지위입니다. 사실은 특별검사가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 지위를 보충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특검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파견검사는 사실은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특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의 제정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 없이라는 요건을 갖다가 개정마저도 당사자의 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그 취지를 넘는 해석입니다. 네, 지난 준비기일에도 특검보는 나오셨던 걸로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기억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계속 특검보는 안 나오시겠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지금 공소유지 기간에 그 특검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검보가 많이 사임하실 상황이라서 특검보가 계속 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재판을- 오늘 잠시만요. 예, 예. 네. 오늘 뭐 다른 사건은 없지 않으신가요? 오늘 다른 이상민 사건 재판이 있고요. 네. 특검보가 지금 3분 계시는데 네. 한 분은 지금 내일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한 분은 지금 오늘 출석이 어렵습니다. 잠깐이라도 오시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논의를 해보고 그래야 되나요?
매번 재판마다 이래야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저기 출석하시라고 하고 오늘 예. 끝나고 나면 또 재판부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판장님 지휘에 따라서 네. 말씀드려 출석하는 방향을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좀 명확하게 예, 결정해 오늘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길 진행하면서 한번 예. 그 문제도 다시 논의를 해보고 할 테니까요. 예. 지금 출석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오시는데 한 15분, 20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0시 25분인데요. 예. 10시 50분에 50분까지 휴정하고 특검부 출석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